자, 그래서 오늘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크렘 앙글레이즈라는 녀석으로 만들 겁니다. 요거는 계란과 설탕, 우유 등을 사용해 가지고 만든 디저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재료들을 다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크림 대신에 휘핑크림을 썼는데 휘핑크림을 쓰셔도 되고 생크림을 쓰셔도 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휘핑크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이게 거품이 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료들을 다 섞어 준 다음에 따뜻한 우유 믹스를 계란에 부어서 스크램블처럼 익지 않게 해준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죠. 다시 계란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80도까지 끓여주셔야 됩니다. 80도에 도달하면 체에 한번 걸러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세상에 설거지가 많이 생길 것 같은 조짐이 보이죠. 이 녀석은 냉동실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동안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 만들 아이스크림은 레인보우 샤베트예요. 그 여러가지 색깔이 막 들어가 있는 과일 샤베트 있잖아요. 처음 준비해준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설탕을 넣어주고 물과 함께 끓여주면 끝이에요. 파인애플 시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끓어오르고 나면은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전부 다 갈아버릴 겁니다. 통째로 다 넣으신 다음에 블렌더로 갈아주시면 돼요. 곱게만 갈리면 되겠습니다. 체에 걸러가지고 섬유질을 제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냉동 딸기로 딸기 시럽을 만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딸기를 으깨 준 다음에 한번 끌어올리고 블렌더로 갈아주고 다시 체에 걸러가지고 완성을 해주면 이렇게 딸기 시럽이 완성이 됐네요. 한 가지 더 할 건데 이번에는 망고를 할 겁니다. 과일을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려가지고 이 녀석은 그냥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망고 컵을 이용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설탕과 물을 넣고 끓여준 다음에 갈아가지고 체에 걸러서 망고 퓨레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과일 퓨레를 만들었고, 아까 얼려놓았던 크렘 앙글레이즈가 얼었습니다. 이제 이 녀석에다 공기를 주입해줘야 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아이스크림 방식은 이렇게 처닝이라던가 중간중간 공기를 주입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기계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건데, 레스토랑은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꽝꽝 올린 다음에 이런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하고는 합니다. 보시다시피 아까는 뚜껑에 차지도 않았는데 공기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부피가 늘어났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을 과일 시럽들과 함께 섞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섞이게 부어가지고 다시 한번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동안 얼렸더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확실히 가게에서 팔고 있는 녀석과는 다른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색소가 들어가야 조금 더 이쁘게 나오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피곤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커피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그냥 믹스 커피를 탔는데 쏟았어요. 오늘 설거지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제기랄. 그래서 대충 치우고 난 뒤에 다시 커피를 타줬죠. 그리고 환경오염도도 약간 첨가를 해줬고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만드는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알려드릴 거예요. 필요한 거는 단 두 가지. 일단은 생크림입니다. 거품을 치셔가지고 휘핑크림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두 번째 재료인 연유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가급적 차가운 연유를 사용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오른쪽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연유만 넣으십시오. 접시까지 넣으시면 곤란하니까 연유만 넣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품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핑이 전부 다 된 것 같이 느껴지시면 여기다가 아까 타뒀던 믹스 커피까지 첨가해가지고 커피맛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도록 하죠. 용기에다가 담아서 바로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요게 얼면 이제 아이스크림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가짜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해외에서 완전 초대박 히트를 낸 아이스크림 레시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아이스크림만 먹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먹을 걸 먹읍시다. 저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같은 걸 좋아해요. 뭐 빵또아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와플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와플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끼워볼 겁니다. 초콜릿 와플을 만들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재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와플을 만들다 보면은 버터밀크 같은 걸 넣으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버터밀크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버터밀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품으로 레몬 주스 같은 거를 한 큰술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우유를 한 컵 넣어준 상태에서 5분이나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비슷한 거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간에 재료들을 모두 섞어가지고 와플 반죽을 만들어줬습니다. 공기를 한번 넣어가지고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액체류를 전부 다 섞은 다음에 와플 반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루를 섞으면 좋은데 잘 섞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하얀색 밀가루들이 대충 없어질 정도만 슬근슬근 섞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섞으면 좀 와플이 질겨지거든요. 반죽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설거지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나마 정상적으로 나와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반죽들은 최소한 양을 적게 해가지고 구워봤어요. 저는 처음에 와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위에 붙어 있었지 뭐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와플까지 구워주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녀석들이 성에가 끼지 않게 랩을 씌워준 다음에 냉동실에 가가지고 한번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실에 대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와플을 가져와서 좀 전에 만든 아이스크림을 위에다가 얹어주도록 합시다. 커피 맛과 초콜릿 맛이 섞여졌으니까 이건 이제 모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나온 모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입니다. 라이언이 반갈죽이 되긴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맛있었으니까요. 자, 다음에는
커피 하면 생각나는 거 요새 많이 했던 그 달고나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으로 안 하고 전통적인 달고나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옆에 떨어진 저 설탕 뭐냐고. 진짜 설거지가 자꾸 늘어나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 재료들을 다 섞은 다음에 온도를 올려줄 거예요. 설탕 온도를 150도까지 올려주는데 150도가 올라가면은 불을 꺼주시고 여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달고나 방식이 맞아요. 살짝만 섞어주셔도 베이킹 소다가 반응을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어느 정도 넘칠 듯 말 듯 할 때까지 완전히 잘 부풀어 오르면 실리콘 패드 같은 데에다가 끼얹어 주고 한 10분 정도만 지나도 금방 굳습니다. 달고나처럼요. 그래서 굳은 녀석을 가져와 가지고 이번에 내리쳐 가지고 한번 깨주도록 하자고요. 이 녀석의 머가리를 꽝 부셔주면은 안쪽에 이렇게 기포가 많이 있는 달고나가 완성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을 아이스크림으로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옹기종기 다 박살을 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용기를 떨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데에다가 여러 가지 토핑을 추가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달고나를 넣어가지고 달고나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식빵 짜투리 남은 거 그런 거 설탕에 묻힌 러스크 같은 거 넣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바삭바삭한 느낌이 약간 크런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달고나 아이스크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뚜껑이 안 덮으니까 그냥 이대로 얼리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샌드위치도 먹고 컵에 있는 것도 먹지만 콘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또 백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콘을 만들어 볼 거예요. 레시피는 오른쪽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튀일 반죽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 반죽의 특징은 뭐냐면 구웠을 때 뜨거울 때는 말랑말랑하지만 굳으면은 딱딱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죽을 넓게 펴가지고 오븐에다가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녀석이 나오면 이렇게 흐느적 하면서 뭔가 제대로 구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녀석이 나오는데요. 이 녀석이 뜨거울 때만 동그랗게 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손도 엄청나게 뜨겁지만 뭐 참아야 하지 않겠어요? 부들부들거리는 손으로 저렇게 콘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집에 있는 스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콘을 조그맣게 만들면은 아이스크림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굳힌 콘과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달고나 아이스크림을 2층으로 쌓아가지고 콘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콘을 슈가콘이라고 하거든요. 격자무늬가 들어가 있는 건 와플콘이라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이니까 당연히 이 녀석도 맛있었습니다. 안쪽에 달달한 달고나까지 들어가는데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또 하나가 과자가 들어가 있는 이 쿠키앤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생크림을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생크림은 무조건 차갑게 하시고 연유도 차갑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미리 계량해 두시고 단숨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 굵기로 휘핑크림이 완성이 되면은 연유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부피를 유지하는 데 좋더라고요. 부셔놓은 오레오를 넣고 굳히면 되겠습니다.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이에요. 쿠키앤크림이니까 쿠키랑 먹어야겠죠. 초콜릿 칩을 가져와가지고 중간에 넣고 꾹 눌러줬습니다. 뭔가 밸런스는 이상하지만 그래도 인스타는 올릴 수 있는 각이 나오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일까 아닐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다 좋아하는 메로나를 한번 만들 건데요. 그래서 통 메론을 가져왔어요. 보통 이제 메로나가 참외로 만들었다는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 이게 메로나를 직접 만든 개발팀인가 마케팅팀인가에서 해명을 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머스크 메론을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저도 머스크 메론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씨를 파고 메론을 잘라가지고 이제 과육들을 전부 다 껍질로부터 제거해주는, 뼈와 살을 분리해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메론을 이쁘게 준비를 해줬고요. 사실 먹어봤더니 그렇게 달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렇게 날씨가 덥진 않아가지고 메론이 아직 그렇게 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믹서기에 돌렸는데 여기에도 이제 설거지가 늘어난 소리가 들리죠. 뭔가 자꾸 질질 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과육이 잘 갈렸으면 마찬가지로 체에 걸러가지고 깔끔하게 과즙만 만들어내도록 하자고요. 근데 멜론이 비싸니까 최대한 국자로 꾹꾹 눌러가지고 모든 즙을 다 짜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졸여야 돼요. 계속 졸이면서 보시면 뭔가 녹색이 잔뜩 떠올라가지고 멜론즙은 굉장히 녹색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보면은 그냥 물 같아요. 마치 지코 같은 색깔이 나죠. 그리고 맛도 지코 같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인지 뭔지 살짝 의심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거의 한 20분 넘게 센 불에서 졸이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점점 줄어들 때마다 이게 무슨 굴소스를 다시 만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지만 그래도 메론 향이 좋았고 달달한 냄새가 계속 풍겨가지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인 메론 시럽은 약간 이런 식으로 걸쭉하게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수제 굴소스 시즌2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색소를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메론하는 그 청량한 연두색이 아주
핵심이잖아요. 연두색 색소를 가져와가지고 섞어줬더니까 아주 이렇게 밝고 선명한 색깔들이 나더라고요. 아까 레인보우 셔베트도 진작에 색소를 넣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준 메론 시럽들을 휘핑크림 아이스 방식에 섞는 거예요. 연유와 생크림으로 낸 아이스크림 베이스에 여기에다가 이제 메론 시럽을 섞어가지고 메로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한번 섞어보니까 그렇게 색깔이 메로나 색깔처럼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색소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섞으니까 드디어 이제 여러 번 보던 그런 메로나의 근접한 색깔이 나와서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얼려주도록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얼린 다음에 가져온 녀석을 이제 파서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녀석을 다시 꽝꽝 얼려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도전할 거는 아이스크림 튀김이에요. 우리가 항상 아이스크림도 튀겨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뭐 이런 디저트가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볼 건데요. 일단은 열을 보호해주는 단열재 완충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스테라를 가져와가지고 넓게 펴줬습니다. 랩질을 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서순이 바뀌었지만 카스테라를 얇게 퍼줘가지고 메론 아이스크림을 카스테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냥 저 상태만으로 먹어도 너무나 맛있겠죠. 아이스크림을 카스테라로 감싼다니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꾹꾹 눌러가지고 카스테라가 아이스크림을 전부 다 감싸게 합니다. 그래야 녹는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튀김 반죽도 만들어주는데 그냥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와 계란과 물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 반죽이에요. 설탕을 조금 넣어가지고 달콤함을 추가해주고요. 기름을 튀겨야 되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합시다. 기름은 200도까지 달궈줄 거예요. 그래야 한 20초만 튀겨도 튀김옷이 다 튀겨지니까요. 너무 오래 튀기면 아이스크림이 녹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기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기름을 빨리 덜어내고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넘쳤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트로에서 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스크림을 튀기면 안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름이 흘러가지고 가스버너 자체가 마탱이가 같습니다. 옆으로 계속 불만 뿜어내길래 뭐 원래 있던 열로 대충 튀겨졌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잘라봤더니까 글쎄 속에는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라는 요런 엄청난 녀석이 나와서 얼른 냉큼 먹어보자 하고 먹어봤습니다. 느낌이 뭐냐면은 분명히 녹색인데 메론을 한 통이나 집어넣었는데 메론 맛이 전혀 안 나는 그냥 아이스크림. 하지만 먹었을 때는 입에서 슈크림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움, 그런 바삭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봤어요. 사실 재료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10만 원이면은 몇 달치 먹을 걸 샀었을 텐데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사드시길 바라고요. 튀김 아이스크림은 먹을만 하지만 만들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